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오전입니다. 네, 저는 좀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9월에 내일부터 이제 9월의 첫날이 시작하는데 이 시장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뭔가 시장의 이 삐그덕거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알리바바의 역습이 일어났는데 이 역습이 과연 또 어떤 모습을 줄지, 우리 지난번 1월 20일인가 딥시크의 그 역습을 봤죠. 그때 상당히 많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미국이 자랑하는 HBM AI가 부러진다면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모습, 관점, 변화, 이런 것들이 9월에 가을의 냄새로 쓱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단기 조정은 당근이다. 네, 단기 조정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상으로 9월은 늘 조심하자.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9월 이번 주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날 다우는 0.2, 나스닥이 1.15, 네, 상당히 많이 빠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S&P 500 0.64%,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딥시크가 더 충격적인가, 아니면 알리바바의 이 상황이 더 충격적인가, 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딥시크가 더 충격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알리바바가 한방 라이트 레프트를 매겼는데 미국의 반응은 일단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동아시아가 이제 내일부터 장이 열리고 미국은 또 내일 또 쉬는 날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지, 일시적으로 단기 조정 후에 바로 반등하는 뚝심이 나타날지, 아니면 다시 올 초에 그렇게 상태로 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의 네 번째 주 주간 증시는 대만 가업권이 1등이네요. 코스닥이 1.9로 좀 좋아지고 코스피도 0.6. 지난주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협상도 잘 하고 관세도 마무리 짓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을 봤고, 반대로 유로스닥 마이너스 1.4, 인도 마이너스 1.12, 홍콩 항생 마이너스 0.7, 이러한 약세 모습이 보이는 반대편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월별 지수를 봅시다. 코스피 투자자별 월별 지수는 8월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네요. 그죠? 네. 외국인, 개인, 기관, 순매수 모두 마이너스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긍정적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요인을 본 다음에 부정적 요인을 한번 봐야 되겠죠. 긍정적 요인. 견조한 경제 성장률. 미국 GDP가 3.3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상승 중이다. 국내 GDP도 0.8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돌려 세우는 거죠. 0.9 정도 돌려 세우는 모습. 미국은 2분기 속보치가 3에서 추정치가 3.4, 확정치가 나오겠죠. 저 큰 천조국이 3.3%씩 성장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모두 다 AI, 반도체, 이러한 글로벌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이 작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근원 PC 소비 지출도, KC 물가지수 소비자 지출도 상당히 예상대로 잘 나오면서 그나마 좋았다. 미국 7월 PC YY로 2.6% 상승. 그런데 이제 코어 PC 물가지수는 2.9를 나타냈죠. 그 전달이 2.8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 나왔으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 물가지수가 2.9까지 오면 이러다 3%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거죠. 다음 달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그나마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 FOMC의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거죠. 최소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 같다.
그렇죠? 88%는 인하할 것 같다. 연내 해수도 2.2에 갑자기 경기가 또 꺾이거나 나쁘면 3회까지도 가능한 모습. 그나마 이러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 다음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딥시크, 제2의 딥시크 알리바바. 딥시크로 화들짝 놀랐던 올가가 이번에 알리바바에 후덜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리바바 AI 칩 자체 개발 뉴스가 중기업이 제조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M7 관련주는 모두 축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딥시크발 오픈 AI 충격보다도 더 큰 폭풍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딥시크가 더 충격이냐, 아니면 알리바바의 자체 AI 기술력이 더 충격적인 거냐. 상당히 이거 어려운 문제죠. 누가 더 충격적인 거냐. 중국의 대형 기술기업인 알리바바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대체할 자체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올가가 발작 긴장 중이다. 특히 29월 뉴욕 증시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지는 등 AI 관련 주가가 하락폭을 키웠다. 안 그래도 9월 증시는 평균적으로 하락해, 9월 증시는 늘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해인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 AI 칩 개발 소식은 매도세를 부추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보도했다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알리바바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로 최신 칩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체 칩 개발에 나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가 그때 1월 21일 날 이게 이제 우리 그 딥시크가 나왔던 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거의 1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면 추가로 한두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에게 AI 칩 확보는 필수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리바바의 새 AI 칩은 기존 칩보다 더 보험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겠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이 새 칩은 중국 내 업체가 제조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중국 내 업체가 제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거슬리지만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리바바 AI 칩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그룹인 TSMC가 만들었죠. 안 그래도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통절 AI 반도체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항상 뭔가를 막으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블락이 사람들에게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무서운 점인데 인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엘이나 H100 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 H20 칩을 구매해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뭔가를 새롭게 뛰어넘는 이 블락을 뛰어넘는 더 올인하고 혁신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젠스랑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 중국이 저렇게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 중국 정부도 자국 기업에게 H20을 구매하지 말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화웨이도 올해에 어센드라고 AI 칩 384개를 먹은 컴퓨팅 시스템을 공개했다. 비슷하게는 만드는데 사실 성능은 좀 떨어지죠. 블랙엘 칩 72개를 탑재한 시스템보다도 높다고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지난 7월 상하이 스타트업 메타엑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H20을 대체할 칩을 출시했다는 거죠. 메모리 용량을 확대해 일부 AI 작업의 성능을 강화했지만 전력 서버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엑스는 이번 주 해당 칩 양산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가 하루에 이제 12.9, 13% 상승을 할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제 가장 중국에도 민감하고 미국에도 민감한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 대만 시장이 월요일 날 어떻게 반응하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9월에 가장 또 약점은 혼란의 연준.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독립성에 대한 흔들림이 지속되고 있죠. 스티븐 미란 상원이 9월 FOMC 이전에 상원 인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 쿡은 불복 소송을 냈죠.
여기에 글로벌적으로 유럽에서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불안을 하고 불안적인 모습을 보이고 프랑스 깍스 지수가 깍스 40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프랑스의 재정 적자 우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이 파산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써야 되는 거니 너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긴축 재정을 짜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이혼 집정제를 하고 있죠. 다시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거래대금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평균 40조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겨우 20조를 24년 거래대금 평균까지가 20조인데 20조까지 하락하는 모습. 거래대금이 늘지 않고 주식이 오른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9월은 늘 마이너스였다. 평균적으로 했다는 거죠. 2015년에서 2024년 기준 9월은 마이너스 1.31%.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9월 5일에 발표될 실업률에 이번 주말에 발표될 실업률에 목숨이 가 있죠. 현재 9월 5일 발표될 실업률은 4.3을 나타낼 것 같다. 지금 4.2인데 4.3이 나타나면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11일에는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CPI는 YY로 2.7, MOM은 0.2. 이 정도도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애매한 숫자이죠. 또 9월 16일에서 17일까지는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이번에는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 즉 불확실성이 시장을 다시 강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금주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금주 투자 전략을 보면 미국 시장을 전망해 보면 S&P 500 9월에 평균 4.2% 하락한다는 거죠. 자산 재조정 가능성에 촉각을 내야 된다. 고용 보고서에도 절투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등 고용 지표가 올초니까 본물을 이룰 것이다. 이 중에서도 뭐가 하나 삐그덕거리면은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될지, 경제가 부러진 데 방점을 찍어야 될지 헷갈리게 된 거죠. 미국 제조업 서비스 경기를 판단하는 PMI 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4일인가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오죠. 에이직 반도체. 박스권의 일시적인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보수적 스탠스를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동시에 추천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발 알리바바 충격이 주초 하락이 전망돼 일시적인 박스권 하향 돌파에 대비해 필요하다. 돌파가 아니라 돌파.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하면 보통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자는 노동시장 악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순수하게 악재로 받아들일지를 미리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고용 보고서 이외에도 주목할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옵니다. 우선 1일은 노동절로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죠. 월요일 저녁. 그 다음날 2일은 ISM 제조업 구매자 PMI 지수가 나오고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와 구매자 관리소 PMI 지수가 나오고 미국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ISM 지수와 구매자 제조업 지수하고 구매 관리자 PMI 지수를 봐야 되죠. 또 3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 절투 보고서가 나오죠.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 노동시장에 대한 힌트를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일날 고용보고서가 나오니까 구인 규모 증감 수준의 투자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준이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나올 예정이다. 파월 의장이 챙겨보는 보고서인 만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이지북. 오는 4일 ADP 고용지표도 나올 예정이다. ADP 고용지표는 민간 고용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같은 날 ISM 서비스 PMI 지수도 발표된다. 서비스 지수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표인 거죠. 자, 이번 주에 고용 관련 것들, 미국의 경기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삐끗거리면 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모습이 나지 않을까. 장이 일시적으로 깊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너무 많은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븐 밀런 연준지사 후보의 상원의원 청문회 일정도 이번 주에 열립니다. 밀런 후보는 아들이나 쿠클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백악관 경제정의회 CA 위원장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경제 책사다. 상당히 저달러, 강달러가 아니라 저달러를 약달러죠. 저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를 선호하고 저금리를 선호한다. 투자자는 계절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9월에 진입했다. 지난 5년 동안 20년, 24년 동안 9월 기준으로 S&P 500 평균 하락률은 4.2%에 달했다. 10년간은 마이너스 2% 수준 정도로 달할 정도로 9월은 안 좋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8월 마지막 거래일은 지난 29일 뉴욕 증시에서 자산 재조정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리밸런싱. 비록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향후 몇 주 몇 달 동안 예상되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여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반면 저처럼 약간 비관론자 반대편에서는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강세론자도 있습니다. 연준도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이 나래티브가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크게 억제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에 기업 실적으로는 달러트리,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렇게 두 개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비농업 고용 건수죠. 지난달 7만 8천 건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는. 네, 다음은 한국 증시 전망 한번 봅시다. 한국 주식은 하반기에 들어서 3,100에서 3,200의 작은 박스권을 계속 지속하고 있죠. 투자자들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시장 거래대금 아주 메마른 상태. 20조까지 떨어졌죠. 20조는 가장 주식이 안 좋아서 2024년 매일 거래대금하고 비슷한 거죠. 1거래대금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인 만큼 투자자는 더욱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면 뛰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유동성은 얇고 뉴스의 과민 반응이 지속되며 업종 종목별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박스권 상당 타출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종가 유지력과 수급 동행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확인시는 관망에서 벗어나 베타를 키우는 전략을 추구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번 이제 단기 조정이 과연 올 거냐, 올 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핵심은 9월 5일 날 고용지표가 아주 모든 것을 쥐고 흔들 것 같다. 4.3이 나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4.2 정도면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핵심이다. 시장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네, 선진국은 20.1배, 그렇죠? 전 세계는 19배, 신흥국은 13.1배인가? 신흥국이 19.2이고 전 세계가 13.1배. 네. 미국은 22.8배, S&P 5배, 한국은 10.2배, 나머지는 이 사이에 끼었는데 한국은 여전히 퍼가 10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EPS는 좋은데 퍼는 낮은 상당히 독특한 국가예요. 네, 독특한 국가. 우리나라는 고평가 영역은 절대 아니다. PBR을 봐도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나요? 네, 한국. 네, PBR도 낮다. 네. ROE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10% 정도? 대신 PBR이 낮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PBR은 1배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다. 여러분, 미국 기업의 PBR이 거의 4.5배인 것도 상당히 독특하네요. 네, 독특합니다. 브라질, 중국, 이 나라에 있는 거, 일본도 1.5배인데 홍콩도 우리보다 높고 한국이 좀 낮은 모습, 중국도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나라 PBR은 이소영 의원 말처럼 너무 낮다. 1.5배까지 가면 여기서 50% 오르면 딱 5천이죠.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구인철이 그 바보 멍충이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체 뭐 하는 건지 이 정부 정말 답답하죠.
지난 금요일날 달러 지수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97.690. 네. 국채 금리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년짜리는 3.623, 1.2bp 하락을 했고요.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가능성인데 10년짜리가 올랐으면 4.226, 1.9bp. 금리는 알리바바의 충격 대비 큰 움직임은 없었다. 문제는 주가가 박살났죠. 테슬라 마이너스 3.5, 엔비디아 마이너스 3.32% 하락, 팔란티아 0.89%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5% 하락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알리바바의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했던 게 일단 충격 그 자체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의 크기가 딥시크냐 아니면 항상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 단기 조정이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수급을 한번 보면 최근 1개월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833억 마이너스, 이게 1조까지 갔던 게 하락을 했던 거죠. 최근 일주일간 1조를 팔아버린 거죠. 네, 코스피 외국인들은 확실히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1개월 동안 1964억을 매수했고 일주일간은 1997, 거의 이번 주에 1개월치를 다 산 그러한 느낌? 네. 선물은 1개월 동안 1조 3,397억. 그래서 현선물 쪽에서 현물이 고평가가 됐고 선물을 사는 저평가됐다. 현선 차익거리를 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플러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도장도 금액이 좀 빠져서 예탁금도 66조, 68조까지 갔던 거 66조까지 빠졌죠. 다음에 신용장고도 21조 계속 유지하다가 21.7조 비슷하게 신용장고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박세익의 효과가 크다라고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부르짖었는데 박세익이 계속 8월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에 박세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던 거 같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그렇게 많이 추종을 하시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고수의 모습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은 상당히 백미러보고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저는 제가 필요한 것만 취합해서 씁니다. 자, 9월달 1일부터 봅시다. 미국 증시 휴장이라 그랬죠? 네. 8월 ISM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9월 3일날 졸도 보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4일 연준 베이지북 7월 무역수지, 미국 무역수지,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 지수, 9월에 미국 8월 고용보고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고용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도 추천 종목은 못 보십니다. 없습니다. 물론 가을은 배당주죠. 네, 가을은 배당주인데 현재 정부가 배당 정책을 저런 식으로 쓰면은 배당주에 투자해도 되는 건가? 약간 물음표는 있죠.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희망이다. 그런 걸 보고서 일단은 한 주 동안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가봅시다. 보수적으로 보고 좀 징검다리를 피해가면서 작은 지뢰들을 피해가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사고 싶다?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 주는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네,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판이 될 테니까 저희 카페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정말 멋지고 좋은 카페, 집단지성이 살아 숨쉬는 아주 클린한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상황에서 한 병원에 한 2주간 입원을 해야 할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2분 살아 있으니까 주식은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